안녕하세요, 오연도TV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드디어 신차 출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차 출고를 하면 신차 패키지로 썬팅, 유리막, 실내 케어 등이 들어가는데 저는 직접 모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에 어떠한 작업 없이 그대로 출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해야 할 게 썬팅, 그리고 실내랑 실외 케어 등이 있는데, 썬팅은 저희 디테일링 샵이 썬팅이랑 PPF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 형들이 썬팅 작업은 진행해 주셨고 나머지 작업만 제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실내랑 실내를 하루 만에 작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오늘은 실내를 좀 디테일하게 하고 그리고 실외는 좀 가볍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실외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신차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신차처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 1편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내 작업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실내 클리닝, 그리고 실내 가죽 코팅도 진행해 줄 거예요. 근데 실내 클리닝을 하기 전에 최대한 에어로 먼지부터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 있는 먼지를 모두 다 제거해 주셨으면 실내 세정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리뷰 영상이 아닌 제가 평소에 사용을 하는 제품과 제가 좋아하는 제품으로만 오늘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세정에 사용할 제품은 P&S 인테리어 세정제예요. 이 P&S 제품이 세정력이 좋아서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고, 오늘 또 새로운 차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 제품 사왔습니다. 저는 핸들부터 작업을 진행해 줄 건데, 새 차다 보니까 차량에 뭐 큰 오염이 없어요. 그래서 타월에 분사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이니까 좀 여유 있게 뿌려주시고, 이제 핸들 닦으실 때는 이렇게 가압을 주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때는 거의 묻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신차여도 한국으로 오면서 누군가는 또 주행을 했기 때문에 실내 세정 깔끔하게 해주고 나서 코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죽 코팅을 올릴 때도 최대한 이런 유분기라든가 불순물이 없는 상태에서 올려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가죽 코팅 올리기 전에는 꼭 실내 세정도 꼼꼼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럼 시트도 한번 작업해 볼게요. 시트도 똑같이 직접 시트에 분사해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코팅 올리기 전이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원래는 검은색 시트를 사고 싶었는데 검은색 시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거 그냥 베이지로 사자, 어차피 다 새 차 유튜버인데 해가지고 고른 베이지 시트인데 저녁에 보면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혹시 BMW 잘 아시는 분들 중에 이거 왜 자꾸 소리 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띵띵띵띵 거리고, 보통 차량이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면 보통 이 화면이 꺼지지 않나요? 지금도 이걸 끄고 싶은데 안 꺼져요. 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신기한 거, 제가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이게 20i거든요? 320i? 이게 시동 켤 때 배기음 들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은근 배기음이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앞쪽은 모두 다 실내 클리닝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잠깐 촬영 끊고 뒷자리 마저 작업을 하고 나서 가죽 코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제 대망의 가죽 코팅을 진행해 줄 거예요. 제가 가죽 코팅은 어떤 제품을 사용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기온코치의 레더실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더실드 같은 경우에는 가죽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혹시나 작업을 하다가 플라스틱 트림이나 우레탄 트림에 묻었을 때는 빨리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바로 가죽 코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레더실드는 이렇게 스위드 어플을 이용해서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넉넉하게 스위드 어플에 도포해 주세요. 어플에 넉넉하게 도포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죽에 도포해 주시고, 이런 틈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조금 뿌리고 빨리 어플리케이터로 도포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냥 어플리케이터가 이 사이에는 잘 안 들어가요. 용제가 조금이라도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스웨이드에 충분히 다시 도포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을 하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용제가 금방금방 날아가는 것 같은데 최대한 넉넉하게 도포해 주신 다음에 가죽에 도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제 베이지 시트라서 색감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데 블랙 시트나 유색 계열의 시트에 시공을 했을 때는 색감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색감을 올려준다는 느낌보다는 보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모두 작업을 완료해 주셨으면 제조사 기준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가죽에 스며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한 10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버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10분이 지나서 한번 걷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색 계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젖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작업하기가 좀 수월한데 지금 베이지 시트는 생각보다 티가 안 나서 작업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은 느낌은 있네요. 레드시드는 워낙 유명한 가죽 코팅제이기 때문에 유통되고 있는 가죽 코팅제 중에는 아마 1등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 차에다가 작업을 해야 돼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레더실드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레더실드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또 신차 같은 경우에는 레더실드를 레이어링을 통해 2번 정도 작업을 해주셨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레이어링을 통해 2번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다시피 제가 작업 중간에 허리를 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작업은 중단을 했고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이미 마친 상태였어요. 근데 가죽 코팅이 작업을 하고 나서 최소 3시간은 경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테일링 샵에서 3시간 동안 핸드폰 보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허리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3일 정도 뒤에 셀프 세션 가서 나머지 시트는 좀 개인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작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렸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관 세차하는 모습도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관 세차는 다음 주 영상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마무리를 해보면 제가 이렇게 또 수입차를 탈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때까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업체 대표님들께도 너무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오염도TV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오염도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외관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